간부가 앞장서서 26년 투쟁 승리하자! 이렇게 피크가 올라가는데 다 안 되구만. 이게 안 맞아. 여기 있는 분들이 100명인데 토목건축 분과위원회 1% 핵심 간부가 있습니다. 1% 핵심 간부들이 어떻게 조직의 질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은 변화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투쟁 동력이 있지 않고서는 싸움할 수 없다. 최소한 토목건축 분과위원회가 할기에는 3만 명 정도를 정리해놓고 3만 명이 서울에 와가지고 난장 거려가지고 현장 바꾸는 투쟁이 동력이 될 수 있게끔 조직 확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공감 됩니까? 네, 다음 보겠습니다. 법제도 개선 투쟁을 2026년도에는 법제수당의 도급 금액 명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거지만 복귀한 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건설법 개정을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달 냉정하게 따지면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지방선거 5월달 되어지면 국회가 임시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만 개 모아쳐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최대한 빠르게 복귀한 의원하고 면담을 통해가지고 지금 오늘 정책실장님이 복귀한 의원실로 가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오늘 그래가지고 법제수당이 즉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도급 금액에 법정 공의를 지급하게끔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삽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조합원들이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다 받게끔 해줘야만이 우리가 박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모든 노동자들이 받게끔 해줘야만이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 법개정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서 투쟁해야 된다라는 거고, 불법 하도급 원청책에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법안이 발의됐죠. 이것도 복귀한 분하고 염평인가 그 국힘회의가 한 거 해가지고 개정 투쟁이 있고, 외국인 고용법 정부 개정안이 있어요. 지금 3월까지 해가지고 매주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나주였는가요? 나주에서 이렇게 지게차에 외국인 묶여가지고 이렇게 그 뉴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외국인 인권 관련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정리해나가는 게 입장이 있고, 그래서 지금 부처에서 전면 개정안에 정부 개정안에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인력 통합 지원 로드맵, 외국 인력들을 법무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국토부하고 관리하지 말고 고용노동부가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운영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비자 발표 있어요. 이것도 그 정책관장한테 이야기했겠지만 E7-3 반대 투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법 관련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진짜 인권이 보장받는 현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국인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외국인들의 커터지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퇴직공제 부금 인상 투쟁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내일부터 쭉 투쟁을 해나갈 건데, 우리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이신 우리 이영철 위원장님이 이사회에 들어가는, 그래서 퇴직공제 부금이 이제 인상을 해야 한다. 이것 또한 우리만 혜택받는 게 아니죠. 모든 노동자들 혜택받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 행정기관과 사용자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법제도 개선 투쟁을 함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열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금일각 투쟁입니다. 단체일각 전면 적용 투쟁을 하자. 아시죠? 이 12월 23일 날 저 공문을 우리가 전국의 100몇 개 업체에게 팩스를 보냈습니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성과급제냐 직고용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합원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은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는 협박성의
공문을 날렸어요. 12월 23일. 그 이유는 뭐냐면 1월 달부터 노동조합이 결심을 하자는 겁니다. 사측한테도 통보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여기 있는 간부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단체별 제공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썩어 문드러지고 이 종이장에 불과했던 단체별을 다시 한번 생명력을 넣기 위해서는 현장 투쟁이 필요한 거고 여기 있는 간부들이 조합원들이 적용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백날 하나만 하는 적용받지도 못하는 인단위 체계에 대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 전면 적용 투쟁을 상반기 내에 조속하게 결속을 해야 됩니다. 결속이라는 건 뭐냐면 원청 교섭 투쟁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원청한테도 교섭할 때 단체협약 적용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너희들 돈을 어떻게 태워서 하도무쾌하게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협약 전면 투쟁은 상반기에 꼭 실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 누가 못 받으니까 팀장이 안 줘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개소리는 하지 말고 조합원들이 모든 성과급제로 일을 하든 직고형으로 일을 하든 무조건 받게끔 만드는 것이 여기 있는 분들이 목을 내놓고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임금 요구안이 있는데 임금 요구안도 이제 대표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예. 다음. 조직 강화 및 확대입니다. 조합원들 선정교육 사업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작년에 2025년도에는 여기 있는 상급 간부들 그리고 핵심 간부들 그리고 팀장들까지는 교육을 한 차례 정도는 돌아봤어요. 근데 우리 조합원들하고 이제 직접 교육 사업을 들어가야겠다. 분과위원회가 지부가 교육하는 것도 있고 분과가 교육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모든 지부들이 있는데 총회를 통해서 실제로 실내에서 총회답게 뭔가를 성사해내자.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하자. 그래서 10,000명의 조합원들 교육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자 하는 겁니다. 전체 조합원들 한번 모여가지고 한 번도 교육 못 받았던 우리 조합원들 분과위원회와 근소노조의 교육이 무엇인지 나의 삶과 무엇이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해보자. 그리고 지금 지구에 있는 간부들한테 쭉 들어보니까 건설노조하고 분과위원회는 상급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필드에서는 느껴지는 게 없다. 조합원들이 직접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과위원회가 이 새끼 뽑아놨더니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린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구 간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전체 조합한테 쌓아가지고 일방적으로 통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 확대가부 시간에 지금 개최하고 있고요. 사무국장 회의도 지부장 대표장 회의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정리화 시켜가지고 집행사업과 조금 더 정책적 풍부성을 만들어내야겠다는 거고 전국 지상층 조직사업을 작년에 시작했던 것을 올해는 뭔가 지부들과 소통해가지고 마무리하겠다. 다음 보겠습니다. 원청 교섭 투쟁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문제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건설노조 요구와 수립 및 공동교섭 투쟁입니다. 토목건축하고 건설기계하고 타워크레인이 공동요구안 수립해가지고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고 지금 교섭을 한다고 하면 4월 1일날 교섭 요청을 같이 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조합원들이 고용되고 있는 모든 건설 업체에게 교섭 공문을 띄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교섭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거기만 집중 교섭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이고 여기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 본부에서 타워하고 기계하고 토건하고 가가지고 교섭을 했어. 타워가 끝나면 이제 타워가 안 와. 기계가 끝나면 기계가 안 와. 그러니까 데모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만 해.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이 느꼈을 겁니다.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분과위원회도 그 공산이 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타워가 정리됐으니까 우리 건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될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과위원장들 발목까지 쓸겠다고 하면
안 된다. 시작을 같이 하고 시작 끝도 같이 마무리해야 된다. 타워 당신네들이 3일 동안 청파할 수 있겠냐? 타워가 세워져야지 뭔가 현장에 시끌시끌해지면서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최동주 분과위원장님하고 술을 많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내고 함께 투쟁한다 이런 것으로 기본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 원청교섭 요구안 관련해가지고 공동 요구안이 있어요. 그리고 분과별로 요구안이 있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다 넣습니다. 그래서 원청교섭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관점을 세우는 것은 분류해서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영역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이것이 뭡니까? 산업안전보건 영역이겠죠. 그죠?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한다.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 임금과 고용 문제는 원청이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러니까 문제야 지금. 원청 교섭은 뭔가 한 번에 싹 끝낼 수 있다. 이런 망상을 하시면 안 된다. 임금과 고용의 영역은 우리하고 근로계약서 직접 계약하고 있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증빙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불법 고용을 방지하는 데 있었을 때 원청의 책임성이 있다 없다? 있다. 뭐야 지금 OX야 지금? 불법 아동보호의 현장에 발생되고 있는 것을 지도 관리할 책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근데 처분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관리할 의무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중대재해제약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처벌 조항이 생기니까는 지 모가지가 잘라지려고 하니까 원청에서 난리가 친 거죠. 불법 아동과 불법 고용과 뭐 근로기준법 미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다 단종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원청의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처벌을 안 당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사회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죠. 방금 이야기한 영역들이. 이것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러한 내용을 요구한 다음에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먹는 거고 힘이 없으면 작아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즉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고 힘과 힘의 대결에 의해서 쟁취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해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네. 이것을 너무 과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과하게 평가를 전하여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각 지구에서 건설노조가 원청교섭 한다고 하는데 원청교섭하고 투쟁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데 왜 밝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건설노조 또한 금속노조 또한 그 누구도 원청교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인미답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확고하게 입장을 피력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큰 원칙과 큰 방향, 큰 얼개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대의원대에서 확정하겠죠. 대의원대회 전까지는 계속 의견 수렴하고 토론하고 여기 있는 대표자 동의도 하고 여기 있는 지부 간부들하고도 2월달부터는 논의를 하겠죠. 이렇게 될 거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100명입니다. 100명. 지금 토목건축 국가위원회가 제적 조합원 수는 한 2만 명 정도 되고 조합원 납부하는 사람들이 한 16,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12월 달에 저는 그러면 2만 명 중에 1%면 200명 16,000명 중에 또 1%면은 한 150명 정도 되고 125명 이상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100명인데 토목건축 국가위원회 1%의 핵심 간부라는 겁니다. 1%의 핵심 간부들이 어떻게 조직의 질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은 변화된다. 라는 것. 두 번째로 10%의 현장 간부. 현장 필드를 뛰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 10% 정도 돼요. 전국에 한 1,500명 정도 되니까. 팀장님들이. 이 10%의 현장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고민한다고 하면은 건설노조와 토목건축 분과에는 비약할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다그치고 여기 일부 핵심 간부들이 뜨거운 결심을 해서 토목건축 국가연회 2026년도를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계획들 발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지들, 약진하고 비약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돈을 갈아 넣어야만이 조직이 발전하는 겁니다. 내 거 다 챙겨가면서 돈 다 챙겨가고 내 시간 다 보장받고 투쟁하기 싫을 때 안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내 삶을 갈아 넣어야만이 조직이 발전하는 겁니다. 내 인생 갈아 넣고 예전에 제가 심할 때 이런 말도 했어요. 가족도 버려라. 가족도 버려야만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 주둥이도 새치 엮것으로 세상 바꾼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데 가서 이야기 안 해요. 제가 저하고 있는 데서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동지들은 저하고 뜨거운 피를 나는 동지라고 생각하고 1%의 핵심 간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지들, 저 또한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네! 고맙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좀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국건설노동조합 조은석 정책국장님이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일찍 왔어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뭔가 몸이 이유 없이 고장이 나고 정확히 문제는 왜 고장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감기가 든다 그러면은 감기 들었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여기 다 적어도 많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왜 고장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투쟁도 우리가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할 거고 왜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해달라 요구를 하는 게 사실 마음도 제일 편하고 싸우기도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알기 시작하면 이게 왜 안 되는데 이게 될까 뭐 이런 마음이 들면은 사실 싸우는 게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알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왜 안 되는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도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원래 약간 과장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런 말씀 잘 못 드립니다. 그냥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이 고용을 해서 임단협을 체결을 한다. 그게 이제 토목건축 공간대. 고용 제일 안 되는 이유가 하여튼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경쟁 때문이고 단협 안 되는 이유가 국가교육수당 못 받는 거죠. 두 가지에 관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설업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고 기성당 취업자가 오늘 건설 기성을 얼마를 풀었을 때 노동자들이 고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원래 비슷해야 됩니다. 저 기성이라는 거는 그냥 돈이 아니라 실질 가격, 그러니까 오른 것만큼 보정을 한 기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이후에 갑자기 취업자가 줄어들었어요. 또 뭐냐? 그러니까 외국인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 취업자는 어떻게 취업을 하냐면은 가구에 방문을 합니다. 조사원들이 돈을 받고 가구에 방문해서 당신은 저번 달에 아니면 저번 주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신분이 불안정한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조사에 응하고 앉아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취업자는 원래 좀 적어요. 불법 고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게 잡힙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보면은 형태를 보고 요거는 작년 데이터라서 올해 데이터도 제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출처가
밝힐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하여튼 그 출처에 따르면은 지금 그냥 형틀목공으로 공제회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 작년에 절반이 외국인이에요. 절반이 외국인이라는 거는 이 중에는 공제회는 아시다시피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분 뭐 자격 이런 거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원래 거기에 넣는 항목이 없어요. 공제회에 그럼 공제회에서 이걸 뭐 불법 뭐 조장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항목이 없어요. 공제회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공제회에 이제 뭐 미등록 고용이든 뭐 이런 고용이든 다 잡히게 마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않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공제회 데이터가 조금 이제 그 실상에 가까운데 공제회 데이터 보면 절반이 이주 노동자다. 물론 그 중에는 합법 그 F4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절반이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근데 다시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또 건축 그 하다 보니까 건축에는 거의 이제 그 합법적으로 고용된 즉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뭐 F4라든가 영주권 비자라든가 F 비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보다는 그냥 알 수 없는 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많죠.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생각에는 고용노동부가 단속을 왜 안 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고용노동부 입장은 뭐냐면은 고용노동부 입장이 아니고 진짜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그 비자 종류별로 고용노동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C4 그리고 E1에서 8 영주권 F2, F10, F4, H5 다 제외한 누구냐? 그래서 E9, E9 비전문 취업과 방문 취업 H2만 고용노동부에서 관할을 한다. 이 사람들만 우리가 뭐 잘 되고 잘못되고 있는지를 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이 태는 해수부입니다. 요거는 이제 선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 개 부처가 다 찢어져서 관리를 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는 저 사람들이 불법 고용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E9하고 H2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불법 체류,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는 불체자라는 말을 써요. 고용노동부에서 두 가지로 불법 고용을 분류를 합니다. 고용노동 공식적으로 불체자 고용 이거는 그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 불체자 고용이라고 하고 E9이나 H2를 가지고 있는데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을 한다. 그게 이제 불법 고용이라고 해서 우리는 불법 고용만 단속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이고 실제로 시행령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그 H2하고 E9만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H2는 나중에 하고 E9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E9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E9의 불법 고용이라는 거는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E9 비자를 가진 사람이 고용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고용이 된다라는 거는 이미 E9 비자 자체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 불법 비자가 되는 거예요. 체류 자격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E9는 고용제한 조치 위반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냥 바로 그대로 불체자 고용이 되는 겁니다. 법무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H2, 그러니까 동포 고용인데 동포를 회사가 고용허가 안 받고 고용했을 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H2 같은 경우에 동포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 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거를 해서 고용허가를 안 받고 고용할 수도 있죠. 하는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그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밖에 없고 또 윤석열 때는 그 아예 그 단속을 안 했어요. 단속을 안 했더니 엉망진창이 됐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 H2는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H2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H2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실 수 없는 분, 남성 H2, 여성 H2는 건설 현장에서 일 안 하니까 5만 명 채 되잖아요. 이것도 작년자인데 지금 보면 한 4만 명 이하일 거예요. 그러니까 H2로 고용 제한 조치, 노동부에서 단속을 하겠다라는 거는 아예 이것도 별로 없는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뭐 이렇게 불법 고용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불체자, 그 고용노동부의 표현에 따르면 불체자 고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출입국 관리법 여기 벌금까지 나오는 세게 나오는 요 부분인데 요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불법 고용 단속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실제로 어려워요. 5개고 그리고 공장 같은 데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공장 같은 데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가서 나가면 된다. 근데 이 건설 현장은 맨날 바뀌기 때문에 어저께는 이제 구덩이가 있다가 오늘은 구덩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설 현장이라는 게 그게 얼마 전에 후안시 대구에서 돌아가신 분 거기는 이제 공장이었는데도 그렇게 단속 나가면 막 이렇게 사람이 상하고 그러는데 그냥 건설 현장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출입국 관리법 그리고 매일 출근이 안 이루어져서 출입국 단속국 뜬다 하고 하면은 출근 안 하고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갖다 쳐요. 갖다 쳐서 해도 이제 누가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초안전보험교육 중 저원자카드 대금징수 같은 제도가 많은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언제까지 누구에 의해 고용돼서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에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수집하고 있지 않아요. 저 정보를. 다 분산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분산도 안 돼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수집돼 있지 않는 정보입니다. 하여튼 윤석열 때는 이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리 법무부에서 그런다. 그러니까 법무부 가면은 법무부 사실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저희 법무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쨌든 법무부 가면은 법무부 노동부가 기본적으로 고용에 관한 거는 전부 1차 관할 기관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 법무부가 가서 얘기를 하면 그런데 법무부는 불법 고용, 불체자 고용 당연히 이제 없애야 되는 거고 우리도 정말 없애고 싶은데 단속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강원도, 영동, 영서 다 합쳐갖고 단속 인력이 6명밖에 안 돼가지고 계획해갖고 하긴 하는데 지금 안 하는 건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거지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쩔 수 없다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건 뭐냐면 국토부 만나면 그래요. 국토부는 다 알아요. 이게 아파트 현장에 외국인들 거의 대부분 하여튼 일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지하게 단속을 하면 아파트 현장 다 멈추는데 우리가 건설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업무 특성상 건설을 시켜야 되는 국토부의 특성상 이런 거는 저는 물론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갖고 제가 이런 상황을 긍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상 긍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옳은 일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있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옳은 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안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상황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부가 이런 불법 만연한 거 모르는 거 아니고 국토부가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법무부 책임이다. 법무부 일단 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일단 우리는 뭐 하고 싶은데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 국토부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돼서 전무협회가 그래서 여기서 요즘 뭘 하고 있느냐? 전문협회가 요즘 옛날에는 그랬어요. 불법 고용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전문협회나 업체들 만나면은 절대 이런 얘기 안 한다. 지금 전문협회가 실제로 이래요. 지금 현장 가보시면 전부 불법이다라고 전문협회에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겠어요? 전부 불법인데 우리 불법 안 쓰면은 아예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개선해 달라. 그래서 E73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전문 외국 인력 들여와가지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가 지금 전문협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문협회는 지금 전부 불법이 아예 그냥 합법 거의 없다. 건축 현장에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다 불법이다, 저거 다 불법이다, 저거 다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전문협회에서는 오케이, 좋아요, 다 불법인데 저 불법들 아니면 우리 일 못하는데 뭐 이렇게 국토부와 정부를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 어떻게 되냐? 작년에 저희가 그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고용노동부의 이제 책임 회피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이제 그 법인별 고용 제한 조치를 현장별로 바꿨더니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찰이 안 나가요. 경찰이 안 나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법인별로 일단 바꾸자라고 했더니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법인별로 그러면 고용보관법으로 하게 하겠다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고용허가 제도 자체에 큰 변경을 하기 위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이제 법인별로 고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즉 법인이 고용제한 조치, 그러니까 전문 회사가 고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를 갖다 두드리면 되는 거죠. 두드리면은 경찰도 나올 거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현장에 있는 그 업체가 고용제한 조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본적으로 받은 업체도 별로 없었지만 그걸 두드려도 경찰이 나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법무부 아니라 경찰, 노동부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게 뭐냐면은 고용허가 제도 자체를 지금 정부에서 여기서 민주노총하고 각종 전문가하고 뭐 각 그 노동부 위주로 해갖고 고용허가 제도 자체를 지금 개편을 하려고 있는데 관리체계, 도입체계 하여튼 고용허가 전반을 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인력 통합 지원 TF라는 걸 하고 있고 여기 민주노총이 들어가고 있고 저희도 그 민주노총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는데 2월 말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10번을 해가지고 종합개선대책을 상반기에 마련해서 하반기에 입법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냐? 고용허가 개편, 사업장 변경. 그러니까 사업장 변경을 뭐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사장님들한테 뭐라고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장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사장님들 사이에서 속이 저 새끼는 나랑 싸우고 나간 새끼 하면은 고용이 안 되죠. 3개월 동안 다음 사업장을 못 찾으면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보신 분이 있겠지만 지게차에다가 묶어놓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 그렇게 해도 사장님한테 나는 여기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바꾸고 도입 체계.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고용허가 이외의 도입 체계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핵심이 한동훈이 도입한 그 E73 조선업에 도입을 했죠. 조선업에 도입을 했는데 조선업에 도입을 할 때는 그 조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돈도 많이 받고 중위임금 정도 받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왔더니 최저임금 이하예요. 오늘하고 기본적으로 돈을 2천만 원을 주어줘. 그러니까 지금 E9 같은 고용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도입을 합니다. 나라에서 그 뽑아가지고 나라에서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낼 일이 없어요. 근데 이 E7 같은 경우에는 민간 브로커들이 합니다. 그래서 민간 브로커들이 기본적으로 2천에서 시작해요. 2천만 원 주어주고 와요. 베트남에서 2천만 원 주어주고 왔으면 우리나라에서 뭐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뽕을 뽑질 못하고 거기서 최저임금을 줍니다. 최저임금을 주는데 실제로는 그 계약서 상에는 훨씬 많이 줘요. 근데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게 왜냐하면 거기서 막 숙소비로 이런 거 막 뜯고 막 하여튼 개판이에요. 이거 개판인데 거기다가 막 지자체별로 지자체하고 어떤 이제 외국의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계절 노동자도 막 도입을 하고 농촌에 데려가고 도망가고 엉망진창인데 요 고용허가 이외에 요거 근데 지자체들은 노동부도 몰라요. 왜냐?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E7 노동부 몰라요. 왜냐? 법무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편하자. 그리고 훈련 확대.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요거는 지금까지 고용허가 제도의 핵심이 뭐냐라고 고용허가 핵심이 뭐냐라고 누구한테 탁 쳐서 물어보면은 고용허가의 핵심은 단기순환 비숙련입니다. 즉 뭐냐면 일을 그 단기순환 하다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와서 일을 하다가 정착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는 게 이제 고용허가제였다고 하면은 훈련 확대 및 숙련 인력 전환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잘하게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정주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거 이제 고용허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고, 이나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죠. 막 이나인들 들어가고 뭐 그 철근이나 뭐 하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니 없는 비자니 H2 들어와서 하고 F4 들어와서 하고 있으면 뭐 자격증이 있니 없니 이런 거하고 완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와서 비숙련, 준숙련, 숙련 인력 전환까지 하겠다라는 거는 완전히 이제 바뀌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 노동자들은 너무 나이가 들고 그리고 실제로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를 어쨌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뭐 적극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고 있는데, 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뭐 논의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주화, 장기 체결, 요건 민주노총 기본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노총 타이틀을 걸고 요 얘기를 막 그렇게 절대 안 된다, 들어온 사람들 다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보호체계 강화, 그래서 건설 개입 방향은 노동부로 관리 일어나야 된다. 아까 그 지자체, 법무부 뭐 이런 걸로 막 그 분산돼 있던 거를 노동부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273는 안 된다. 업체들이 브로커 통해서 갖고 오는 거 안 된다. 그리고 투명성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요거는 뭐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복귀왕 의원 법안 아시죠? 복귀왕 의원 법안. 요거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뭐 간접비 뭐 이런 얘기, 간접 노무비 반영 뭐 이런 얘기인데, 솔직히 뭐 간접 노무비라고 하셔도 돼요. 간접 노무비라고 하셔도 되는데, 아주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간접 노무비는 아닙니다. 왜냐면 간접 노무비라는 거는 보조 작업자와 현장 감독의 임금이 간접 노무비예요. 그러니까 근데 간접 노무비가 왜 간접 노무비 하냐, 뭐냐면은 간접 노무비는 그냥 직접 노무비 곱하기 얼마라는 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요번에 핵심은 직접 노무비 중에 수당 부분을 아예 얼마로 따로 떼가지고 우리에게 받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간접 노무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간접 노무비라기보다는 하여튼 제수당의 도급금액 반영 뭐 이런 게 이제 특히 이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건데, 그냥 뭐 간접 노무비라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는, 저는 어차피 이제 면담할 때는 제수당의 도급금액 반영이라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우리끼리 뭐 그냥 간접 노무비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이제 계약예규 요거를 보시면, 계약예규랑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공공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정 가격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건물을 지을 때 요렇게 가격을 작성을 하는 거에 제수당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수당을 넣어서 직접 노무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죠? 심지어 주유수당도 들어가 있어요. 주유수당 들어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정 가격을 뭐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표준 시장 단가 방법이 있고 표준 품셈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표준 품셈 방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표준 시장 단가가 어떻게 다른 거냐면은, 김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밥을 대림동에서 3,000원, 원주시에서 3,500원, 3,000원이라고 하면은 평균은 3,250원이겠죠. 요게 이제 표준 시장 단가 방식이고, 표준 품셈은 김밥을 만드는데 쌀이 얼마 들어가고 당근이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 전기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걸 다 각각 계산해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우리한테는 표준 품셈이 익숙한데 실제로 아파트는 비싸기 때문에 표준 시장 단가로 하는 거고, 표준 시장 단가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로폼을 세팅층, 마감층, 중간층 이런 식으로 할 때 노무 비율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근데 이걸 보고 약간 이제 우리 제수당이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타워에는 수당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노무 비율 타워 빌리는데 한 대 빌리는데 뭐 1,6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노무비는 뭐 몇 퍼센트고 그 노무비에는 이런 게 포함돼 있다라고 표준시당 단가 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도급비 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없는 거죠. 국공유수당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연 없냐? 근데 이미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겠죠.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술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저거 지금 저건 우리 지금 조합원들이 쓰고 있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앞단에 기본급 있고 중간에 주휴수당, 국공유수당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으로 포괄이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역산해서 받고 있는 걸로 취급이 된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그 건설 현장, 건축 현장만 놓고 보면 딱 두 부류인데 하나가 서울시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 왜냐하면 서울시에는 서울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란에 그 시중노인 단가 이상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단이 고정이 되는 거죠. 앞단이 고정이 되는 거고 우리 조합원들 우리는 기본급을 단협에 의해서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앞단을 고정시키는 거죠.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못 받고 있냐? 아니요,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당 25만 원 받으셨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 해갖고 일당은 고정됐지만 기본급이 유동을 하죠. 근데 우리는 단체협약에서 우리는 일단 기본급을 고정시켜놨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뭐 딱히 그렇게 그냥 우리 그렇게 우겨볼 여지가 있다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기본급이 고정돼 있다라고 우리가 우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자, 만약에 해서 설계단가에 반영이 됐다 쳐요. 그러니까 설계단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려면 아까 표준시장 단가에서 주게 돼 있는 제수당은 안 들어가 있다라고 누군가 오케이를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설계단가에 그럼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누군가 인정을 하고 그거를 반영을 해서 근데 했다고 쳐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비조업원들은 그냥 얘기한 일당만 주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한 기본급에다가 국공유수당을 줘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해도 노동조합을 쓰면 쓸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용회피는 이게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해도 고용회피는 여전히 매력적인 거고 낙찰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기본급을 저희가 얼마만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낙찰률이 이미 적용된 순간에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복귀형 법안인데 복귀형 법안은 뭐냐면 도급금액 22조 2항은 민간과 공공 모두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급금액에 휴일 근로에 따른 임금을 별도 표시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건데 전문협회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노동조합 아니면은 발의를 안 했을 법이다 라는 얘기를 그냥 직접적으로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다 주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못 받고 있다고 하니까 노동조합의 얘기를 들어서 발의한 법이고 노동조합이 없었다고 하면은 발의하지 않았을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핵심은 뭐냐면 앞단에 쓰는 이 기본급을 어떻게 할 거냐. 앞단에 쓰는 기본급을 고정을 하자. 그게 이제 적정임금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래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치면은 근데 올해 중요한 게 뭐냐. 포괄임금제를 손보겠다고 이재명이 대선 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올해 노동부 하반기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가 폐지가 되면은 우리 조합원들이나 비조합원들이나 모두 기본급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제수당을 산정받게 될 그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도급금액이 명시가 되면은 노동조합이나 비조합원들이나, 그러니까 앞단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임금을 올리면 비조합원들도 임금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고용에 있어서 차별이라든가 이런 요소를 훨씬 줄여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설계단가 반영 요 복귀 응용 법안을 하고, 하반기에 있을 포괄임금제 개선에서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우리가 그 의견도 개진하고, 그래서 하면은 올해 딱 그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한 3분쯤 남았는데 질문을 받지 말까요? 근데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좋으니까 일단 뭐 한 2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하셔도 예예예. 강남은 사무국장님. 여기 포괄임금제가 폐기를 하는 방향으로 동의가 되면 그 앞전에 나와 있는 기본급 사측에서는 기본급을 내려서 총임금을 고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고 그 초기에는 떨어지겠죠. 초기에는 떨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어쨌든 우리가 임금을 올리든 못 올리든, 노조가 없어지면 못 올리겠지만 노조가 있으면 임금을 올리고, 그 우리가 노조가 멀쩡하게 작동하던 시기에는 우리가 임금을 올리면은 그냥 우리 따라서 다 비조합원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또 이제 노조가 안 좋았던 시기에는 조합원 임금도 그냥 보통 시장 임금에 맞춰주고, 어쨌든 시장 임금 자체는 그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서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포괄임금 폐지를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앞단에 써있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이후에는 어쨌든 앞에 있는 임금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수당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폐지가 되고 나서 시행되는 첫 기수에는 당연히 옛날에 받고 있는, 그러니까 비조합원들은 사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받고 있고 이미 그 기본급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하겠지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사실 기본급이 단협에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합원들의 임금은 뭐 우리가 이제 그 단협 적용 안 받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 임금은 뛸 수밖에 없어. 어쨌든 법이 다 지키는 세상이라고 치면, 물론 법이 다 지켜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은 법이 다 지켜지지 않는 세상이고 제가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법이 다 지켜지는 세상이라고 하면 조합원 임금 그냥 빵 뛸 수밖에 없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 법원을 한번 갔다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임금이 기본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뭐 법원 갔다 와야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 다 했다고 치면 우리 임금은 빵 뛰고 비조합원 임금은 같겠죠. 근데 우리 임금이 빵 뛰면 뭐 비조합원 임금도 따라서 수령을 하겠죠. 뭐 그런 거고,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법의 실제와 적용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무리 하라고 옆에서 안상민 국장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중에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냥 옆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저래 6일부터 해서 1월 8일간 3일간 구글 독스로,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구글 독스로 무기명으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총 106명에게 106명에게 설문을 요청했는데 한 52명, 50% 정도가 설문에 응해주셨던 내용들을 아마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얘기들을 나누셨을 건데요. 그 얘기에 아마 이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는 주요한 키워드로 나왔던 것들에 키워드로 주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건 그자 크죠. 타임오프에 대한 것입니다. 타임오프가 다시 돌아왔던, 타임오프를 다시 돌아왔다 갑자기 감사해요. 타임오프를 보고 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은 부분들로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임금 인상. 임금 인상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만족한다, 충분하다 이렇게 답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협약 체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협약을 체결했다. 교섭이라고 하는 걸 철권협회랑 같이 교섭을 통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이 협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 협약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니냐. 이런 협약을 쟁취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들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여기 연결해서 최소한의 권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가진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한 내용들도 나왔는데요. 성과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이번엔. 성과급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가지고 최저의 기준들을 마련한 것들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어쨌든 마무리 잘하고 동일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 지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으로는 어쨌든 편의시설이나 우리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지켜냈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신 긍정적으로 해주신 키워드들은 이렇게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힘, 저는 이게 제일 좀 와닿았는데요.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게 살아있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살아있네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요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주셨던 것들은 요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반면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좀 아쉬웠는가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셨던 내용들을 보면 요렇게 있습니다. 가장 많은 내용들이 성과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최소한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성과급에 대한 부정적 아쉬운 부분들을 응답해 주시는 많았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게 단체 협약을 체결하긴 하지만 이 협약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지 않는다,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내 피부로 안 나가 이렇게 답변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답을 많이 해주시면 지역 편차 부분인데요. 우리가 중앙임단협을 하고 하는 이유들은 같이 동일하게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많은 편차들이 있더라. 지역마다 임금이나 뭐 여러 가지 협약 내용들이나 이런 편차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쉬움으로 지적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보시면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중앙임단협이고 전체 여러 직종들이 있는데 형트라고 사실상 철근만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다른 직종들은 포함되고 있지 못하는 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직종들이 포함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으로 지적해준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노조가 사실상 고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이 고용 불안이 지금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건설사들은 어쨌든 우리랑 같이 지금 아직도 이 불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용이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임단협이 사실상 노동조합의 큰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요구들이 관철시키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미흡하지 않았나 라고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임단협 투쟁에 대해서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임단협이 사실상 우리 전체 조합원들에게 적용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좀 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지부 간의 여러 가지 의견 소통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도 당연히 이번 임단협 투쟁에서 주체로 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들을 묶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중요하게 많이 나왔던 의견들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임단협을 향후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할 때 키워드를 뽑아보면 첫 번째는 그러면 우리 성과급 얘기 아까 어떤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 장악력과 성과급에 대한 키워드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힘들게 쟁취한 이 임단협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면 무쓸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뽑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 편차라고 얘기했던 권역별이나 지역별로 임금이나 단협의 차이가 있는 문제들, 요걸 다시 키워드로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임금 인상, 아까 제가 구성된 부분에 좀 빠뜨린 것 같은데요. 임금 인상 충분하다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아까 여기 보면 임금 인상이 사실은 별로 기대에 못 미쳤다. 어떤 부분은 뭐 물가 인상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상 하락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왜 기대에 못 미치는 이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 한번 고민해봐야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는데 왜 형틀 철근 직종만 적용되고 있는가, 다른 직종들도 어떻게 포함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너무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야? 왜 이 투쟁 전술이, 임단협 전술이 왜 투쟁적이지 못했을까? 어떤 부분들이 부족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고용 불안. 여전히 우리는 뭐 건설 경기가 안 좋기도 하고 하지만 고용 불안이란 이 키워드, 이거는 좀 피해갈 수 없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임단협 투쟁에서 조합원들을 주체로 잘 세우지 못하는가, 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해서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주셨던 반응하셨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요한 키워드로 좀 정리를 8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든 걸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 좀 해볼 거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토론의 주제입니다. 향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8가지 주제로 정리했어요. 아까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첫 번째는 현장 고용을 높이는데 그럼 직고용이나 성과급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이걸 한번 분석해보고 향후 어떻게 나가야 될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라고 하는 토론 주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힘들게 했던 이 임단협이 현장에서 왜 잘 적용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 대안을 여러분들이 논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했던 편차들. 우리가 중앙임단협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옛날에 중앙임단협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는 어떤 지부는 어떤 지역은 임금을 깎기도 했고 동결시키기도 하면서 같이 중앙임단협으로 나가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인데, 지금은 이렇게 자꾸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보고 이 원인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볼 것인지가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는 임금 인상. 어떤 부분은 충분하다,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했다라고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임금 인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거 아니냐, 기대에 못 미쳤어, 사실상 하락이었어 하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왜 충분한 임금 인상이 되지 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원인을 찾아보고 이 원인에 따른 대안들을 찾아보는 토론 주제입니다. 그리고 했던 모든 직종들, 다양한 직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형틀, 철근 중심으로만 적용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타직종 임단협에 적용이 되지 않는 원인과 그럼 이 원인들을 어떻게 분석해보고 어떤 대안들을 우리가 방법들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주제가 5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6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까 투쟁이 좀 이렇게 관철하는데 미흡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러면 임단협 전술이, 이 전술이 왜 투쟁적이지 못했나,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원인을 찾아보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토론 주제 6번째입니다. 7번째는요. 임단협보다 어쨌든 고용이 우선시돼야 되는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단협보다 고용이 우선시되는 이 현실에 대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원인을 분석해보고 여기에 따라서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7번째 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주체로 서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 의견들을 주셨으니까 임단협 투쟁에서 그러면 투쟁의 주체가 되지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냐, 우리가 뭐가 부족했던 거냐 원인 한번 찾아보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안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주제가 8가지 주제로 토론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8가지를 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라고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각 조별로 의논하셔서 이 8가지 중에서 2가지 주제를 상의하셔서 주제 2가지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조별로 상의하셔서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너무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제당 2개 조 정도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켜내는 투쟁 계속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는 이제 저희가 잘 나갈 때는 학교 현장이라든가 관권 현장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뭐 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 이제 자그마한 현장이라도 우리가 이제 아낌없이 이제 아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중소 현장을 이제 앞으로도 좀 더 투쟁해서 고용 창출에 힘쓰겠다라는 추진 목표입니다. 사업에 따른 각 단위 역할, 조합원 이거는 우리 대경 동지가 의견을 주셨는데 기도 조합원들은 동지들이 이제 기도로 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부는 현장 사업을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합팀 교육 등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교섭 교육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지역 내 준성전 전문업체들 파악해서 소통 어떤 그 어느 지역에 그 어떤 현장이 나와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전부 파악해서 우리 건설 노동자가 우뚝 서는 현장 만들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본조는 그 신문가루 뿌려놓고 밥을 먹고 와 빨대라 빨리 준수 현장까지 임금 체계든 단협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답니다. 어쨌든 우리 건설 노동자 모든 우리 동지들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고용에 대한 불만 없이 불안감 없이 다 같이 힘차게 현장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또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8조 조장 동지와 그리고 같이 토론해 주셨던 8조 동지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마 형틀 철근 외 타직종 임단협 미적용 원인과 대안인데요. 사업 제목으로 미조직 직종 조직 확대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신 조, 예, 그 남한노 동지를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기 중서부건설지부 사무국장 남한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아니 저기 스티커가 조금밖에 안 붙어있길래 마음 편안하게 있었는데 저희 조는 그 형틀 철근 외에 타직종 임단협 미적용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 그 토론을 해서 미조직 이게 임단협이 적용이 안 되는 원인이 이제 그 조직이 그 확대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그런 확대하는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미조직 직종 조직 확대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하려고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취지는 임단협 전 직종 전면 적용을 위해 형틀 철근 이외에 소수 직종을 조직하여 조직을 확대한다. 목표로는 해체 정리 시스템, 타설, 탈석 미장 등 현장의 모든 직종의 건설 노동자를 조직한다. 모든 건설 노동자들이 임단협 적용을 받아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 그래서 사업에 따른 각 단위의 역할로는 조합원은 현장 선전전을 진행한다. 지부에서는 그 현장 선전전 사업
그 선전물을 만들어서 주 1회씩 선전전 사업을 한다. 그리고 현장별로 투입된 그 현장별로 그 현장에 뭐 형틀, 철근, 뭐 시스템, 타설 뭐 이런 직종들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 있으면 그 선임 팀장 한 팀장을 이제 그 대표 팀장으로 하여 그 팀장을 주도하에 매일 그 투입된 그 팀장들 현장별 확대 간부 그러니까 현장별 그 매일 점검 회의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를 하자. 이제 이런 그 대세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지부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조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지부별로 그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러한 사례들을 각 지부에 사례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본조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조직 담당자 결국에는 상근 인력이 부족한데 이러한 것들을 본조에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미조직에 대한 직종 분석을 좀 연구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그리고 이 미조직 이게 우리가 임단협이 형틀 철근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소수 직종들이 임단협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본조 차원에서 그 이 직종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고민하는 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사업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신 3조 조장님과 조원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마 지역 간 편차에 대한 부분들 주제를 하신 것 같아요. 전국적 단일화 단협안 마련 및 관철이라고 정리하신 조장님 나와 주시지요. 아, 여기 예. 이쪽 고동조 사무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북부 건설지부 사무장 고동철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맨날 지부장님 밑에서 일하다 보니까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좀 부담스러운데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역별로 직종별로 많은 편차를 가지고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수많은 그런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중앙단 임단협이 제대로 좀 사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전국적 단일화 단협안 마련 및 관철이고요. 취지는 전국적 단협 일치로 지역 편차 해소하자. 그리고 사측과의 교섭에서 통일적 입장을 유지하자. 단협을 사수하는 게 노동조합을 지키는 것이고 단협안을 일치시켜야 공동투쟁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첫 번째, 전국적 동일임금 관철. 두 번째, 유급수당 전국적 적용. 세 번째,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고 전국적 단협안을 쟁취하자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른 각 단위 역할에 대해서는 먼저 본조 차원에서는 전국적 단협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자. 그리고 대표단의 일치된 입장을 내오기 위해서 치열한 논의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부장님들은 안 계시지만 저희가 지부장님들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지부장님들이 중앙 차원의 단일한 일치된 입장을 내와야지 저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제대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 차원의 교섭단과 실천단을 추진하자. 그래서 중앙 차원의 단일한 대우를 구성해서 건설노조다운 투쟁을 좀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부는 전국적 공동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조 지침에 충실하게 따르자. 그리고 조합원은 단협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섭과 단협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역별로 직종별로 많은 편차를 가지고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건설노조의 건설노조 조합원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투쟁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예, 1조 조장님과 조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더 좋은 의견들이 많았을 건데 저희 시간 관계상 3가지만 좀 정리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8가지 주제가 참 사실은 논쟁으로 붙자고 참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상 아니면 현장의 조건상으로 다르게 이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그러면 이 다양하게 나와 너와 이 다름을 어떻게 좀 조금씩 간극을 좁혀 나갈 것인지, 이 간격을 좁혀 나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하게 얘기 듣고 이런 자리들이 아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잖아요. 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사측도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들로 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다른 조건들,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지혜를 모으고 그 간격을 좁혀 나가면서 더 큰 덩어리로, 더 큰 힘으로 노동조합의 발전을 여러분들이 이끄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안내 말씀드릴게요.